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덕을 본 삼성 5G 통신 장비 어느새 세계 2위, 이제는 글로벌 통신 장비의 점유율 20%까지 진격.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의 화웨이의 제재에 덕을 본 삼성 5G 통신 장비 어느새 세계 2위, 이제는 글로벌 통신 장비 점유율 20%까지 진격. 이 배경이 되는 것은 미국의 화웨이의 블랙리스트 등재가 있습니다. 지금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릴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인데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는 올해 5G 이동 통신 장비를 앞세워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높인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를 한번 보겠는데요. 2018년도와 같은 경우는 5%밖에 안 됐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그런데 2019년도 현재 보면 11%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1년 만에 6%나 성장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2018년도 세계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이라는 그림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화웨이가 부동의 1위 31%, 그리고 에릭슨이 2위고 노키아 3위, ZT 4위, 삼성전자 5위,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들어가죠. 이 5개 회사가 그동안 통신시장에 파이를 나눠 먹었는데, 특히 삼성전자는 5%, 그전 연도는 3%, 그래서 거의 미약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5G에 넘어가면서 이게 굉장한 그 볼륨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특히 5G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만 따로 떼서 보면요, 23%로 지금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게 5G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인데요. 화웨이가 여전히 1위입니다. 30%, 삼성전자 2위, 에릭슨 3위, 노키아 4위, 그리고 기타에 ZTE가 좀 들어가 있는데 ZTE는 지금 내수 시장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지금 ZTE는 5G 통신 장비에서 존재감이 아주 없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만 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는 11%, 4G, 5G 다 포함해서. 그런데 5G만 따로 떼서 보면 23%. 그래서 내년에, 그리고 그 이후로 가면 이게 5G 통신 장비로 이게 가기 때문에 20%는 훌쩍 넘지 않을까라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고요. 그리고 5G로 모든 나라가 다 넘어오는 건 아니지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특히 유럽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그리고 저기 아메리카 이 지역까지 다 넘어가고 아프리카는 조금 4G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2020년도 전망을 보면 5G가 지금보다 더 성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5G 국가가 늘면서 삼성전자가 강점을 가진 고주파대역 28GHz, 여기 대역 장비도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2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동남아, 유럽 시장에서 급속히 세를 확장 중인 화웨이와 격전이 어차피 겪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는 지금 날아오르고 준비 중인데요. 통신업계와 증권업계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 지난해 대비 50% 이상 급상승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4조 1000억 원 정도 되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6조 2500억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1년 사이에 52.4%나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사업부 중에서도 이 네트워크 사업부가 최고의 매출 증가율이 되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5G 통신 장비가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먼저 5G 통신 장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구축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영향력도 커지고, 특히 트럼프가 화웨이를 제한을 시키면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성장을 한번 보면요.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의 지난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도 보였다시피 5위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전년도는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거의 존재감이 미미한 상태, 그리고 특히 ZTE까지도 넘어서지 못하는, ZTE가 한 11%였는데 넘어서지 못하는 게 되죠. 그래서 이는 에릭슨이나 화웨이, 노키아는 물론 지금 ZTE까지도 뒤진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게 2018년도 세계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아까 그림 올려드린 거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5위. 그런데 지금 올해는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만 따져보면 12위로 껑충 뛰면서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삼성 순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ZTE를 5위권으로 밀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5G 통신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대약진이 있었는데요. 5 시장만 따로 떼고 보면 삼성전자는 굉장히 우량 종목이라는 거죠. 1위는 화웨이 30%, 그리고 삼성전자가 23%, 에릭슨이 20%, 그리고 노키아가 14%.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ZTE가 거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됐습니다. 자, 지금 5 시장에서는 에릭슨, 노키아, ZTE를 당당히 제치고 2위로 올라서면서 화웨이를 턱밑까지 지금 쫓아가게 됐죠. 그것에 대한 대약진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트럼프 정부 때문이에요. 미국 정부가 보안 문제로 화웨이를 발목을 꽉 잡아버렸죠. 이 발목을 꽉 잡은 통에 삼성전자가 그 틈을 통해서 약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5G 통신 장비를 선점을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도움으로, 이게 도움입니다. 세계 최대 통신 시장인 미국에서의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등 주요 이동통신업체가 삼성전자를 5G 장비 공급사로 선정을 했죠. 특히 5G 장비 공급사로 삼성을 선정한 그 배경에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28GHz 그 통신 장비까지 삼성이 선점을 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삼성전자를 먼저 선점을 하고 28GHz까지 같이 연동을 시키면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 내 일부 대도시 위주로 서비스 중인 5G는 내년부터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더 많은 통신 장비가 거기에 심겨지게 되고 특히 28GHz의 새로운 장비까지도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점 효과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삼성전자 5G 통신 장비가 약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내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5G 서비스를 준비 중이죠. 그래서 여기에 삼성전자도 이 일본 시장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KDDI고, KDDI가 5G 장비 공급사로 삼성전자를 선정을 했고 다른 이통사의 장비 공급 문제도 지금 논의 중이라는 거죠. 삼성전자의 장점이었던 28GHz 통신 장비가 먼저 선점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특히 28GHz의 장비가 정말 중요한 것은 소형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소형화 기술이 아직은 화웨이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KDDI는 갤럭시 폴드를 일본에서 공급하는 지금 유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 KDDI가 5G 통신 장비도 하고 그리고 갤럭시 폴드도 여전히 같이 판매하려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예측도 지금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NTT 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라쿠텐 모바일 등 일본의 4개의 이통 업체는 5G 네트워크에 5년간 17조 원을 투자한다고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이들이 기존 LTE의 5G 전환 비용도 32조 원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거, 일본은 어떻게 될까? 일본에서는 삼성전자가 더 선전을 할까 합니다. 선전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특히 28GHz 장비가 크면 안 돼요. 너무 크면 안 되는데 지금 소형화를 만들고 있던 곳이 지금 삼성, 그리고 그 기술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업체가 KT, 이렇게 되면서 KT와 삼성전자가 쌍으로 같이
기술을 전파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5G 통신 장비에 대한 2020년의 전망을 보면 더 밝아 보인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 이야기가 나온 게 28GHz mm웨이브 지역인데요. 이게 고주파 대역입니다. 내년에 글로벌 통신 시장에서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5G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지금 뛰어들게 되죠. 또한 현재 5G가 지금 6GHz 저주파 대역만 지금 깔렸잖아요. 그래서 3.5GHz의 전파를 받아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그 스마트폰들이 요즘 대세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스마트폰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더 깊이 더 좋은 성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28GHz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커버리지를 할 수 있다는 게 삼성의 장점이고, 그래서 이 고주파 대역인 28GHz 대역의 장비 투자가 본격화되는 게 내년입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언론, 그래서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28GHz 대역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른 장비가 깔려 있다 할지라도, LTE가 깔려 있다 할지라도 28GHz는 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 기술력을 가지고 더 많이 팔 수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고주파 대역인 28GHz 대역의 장비에서는 삼성전자의 장비가 더 우수한 장비를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더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삼성전자의 최대 경쟁자가 될 회사 어딜까요?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5G 시장에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미국 제재에 동참을 거부하고 있는 독일이 이번에 어떤 업체가 5G 통신 장비로 화웨이를 쓰겠다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오게 되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제재에 동참을 거부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시장을 호시탐탐 넘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화웨이가 발을 묶인 덕에 봤다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기술 경쟁을 펼쳐야 될 시점이 오게 된 셈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이번에 1차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지금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다른 외국에 있는 그 나라들도 화웨이를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최대의 경쟁자는 지금 화웨이가 될 것이다. 저가로 수주를 하기 때문에 이 저가 경쟁, 그리고 특히 뭐 가성비의 화웨이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가성비의 화웨이인지 정말 백도어를 생각하면 결코 가성비의 화웨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통신장비 대전에 대한 태도를 한번 보면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신 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는 5G 장비와 단말, 그리고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칩셋 분야에서 기술력을 모두 갖고 있어서 통신 장비만 만드는 에릭슨 그리고 노키아보다 우위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화웨이는 모두 다 만들죠. 이로써 통신 장비 시장의 유일한 경쟁자는 화웨이만 남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화웨이와 통신장비 대전에서도 자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삼성전자인데요. 화웨이는 삼성전자처럼 5G 장비 그리고 스마트폰, 칩셋을 모두 만듭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믿을 구석이 딱 하나가 더 있죠. 그것은 더 빠른 통신 속도를 지원하는 28GHz 고주파 대역에서 사용하는 스탠드 언론 장비 시장에서가 내년에 열린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이통사들이 LTE와 5G를 함께 쓸 수 있는 Non-Safety 언론이라고 해서 NSA라고 불리는 그런 것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LTE가 4G죠. 4G가 화웨이를 사용을 했다면 그 5G, 그러니까 저주파 대역에서는 마찬가지로 화웨이 제품을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주파 대역 28GHz 대역으로 가면 세이프티 언론 혼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관계자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6GHz 이하 장비는
화웨이가 개발이 더 빨랐습니다. 그 개발이 빨랐던 이유는 화웨이가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파고 있을 때 삼성전자는 고주파 대역을 먼저 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주파 대역의 사용을 파고 있었던 그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지금 나서게 되죠. 그래서 28GHz는 우리가 기술력도 훨씬 앞서고 상용화도 훨씬 앞섰다. 28GHz 시장이 열릴 경우에는 기술력에서 화웨이를 완전히 따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내년에 5G의 시장이 고주파 대역까지 올라가죠. 28GHz. 그러니까 지금 6GHz 이상의 대역의 고주파 대역이라고 지금 불리는데, 지금 저주파 대역에서는 3.5GHz, 그리고 고주파 대역에서는 보통 28GHz 대역을 많이 쓰는데요. 지금 만약 삼성전자가 저주파 대역을 먼저 선점을 같이 기술을 개발했다면 제 생각으로는 삼성전자가 화웨이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러나 지금 삼성전자가 28GHz를 먼저 선점하고 3.5GHz를 같이 선점에 들어가니까 이 기술 개발이 늦어버린 거죠. 지금 삼성의 기술 개발이 거의 다 따라와서 화웨이를 그 기술력과 딸리지 않는 지금 상태까지 오게 된 거죠. 조금만 더 지나면 화웨이 것보다 더 잘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화웨이를 뛰어넘어서 능가한 시스템을 가지고 5G 시장을 독점할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걸 통해서 또 6G 시장도 덤벼들 것인데, 이 6G 시장도 국가적으로 대승적인 차원으로 같이 점령해서 이 분야에서도 한국이 선두주자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